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칼 세계관의 원피스에 나오는 최강의 해적 중 하나인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흰수염 에드워드는 선원들과 함께 항해를 하고 있던 때에 한 섬에 머무르고 있었죠. 그곳에 평소 에드워드를 존경하는 해적단이 술을 잔뜩 가지고 놀러왔고 선원들과 함께 밤새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더니 폭풍우가 몰려왔고 그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멀리서부터 크게 밀려오는 파도는 이 해적단이 있는 섬을 충분히 덮치고도 남을 크기였죠. 그렇게 해적단에게 덮쳐오는 거대한 파도, 자신의 흔들흔들 열매 능력으로 자연의 힘조차 거스를 수 있는 에드워드였지만 이미 술에 진탕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을 전부 쓸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저 큰 파도를 막아보려 해일을 일으켜 그 파도의 반대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큰 파도와 파도가 만나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기게 되었고 맨 앞에서 파도를 막아서던 에드워드는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수많은 선원들의 오야지! 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의식을 잃어가는 에드워드. 눈을 떠보니 한 해변가였고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죠. 아무래도 키가 6m가 넘는 거인급의 체구를 가진 사람이 해변에 떠밀려 왔다 보니 마을 사람들 전부 모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가 정신을 차리자 마을 주민들은 식량과 물을 줬고 에드워드는 금방 기운을 차리게 되었죠. 호탕하고 친화적인 성격을 지닌 에드워드는 마을 주민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마을 주민들은 에드워드에게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요즘 따라 바다에 상어떼가 출몰해 어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자 에드워드는 자신에게 물과 식량을 준 보답을 해주겠다며 곧바로 바다로 나갔고 상어떼가 나오자 그냥 원투펀치로 한 대씩 때리며 상어들이 전부 바다 위에 둥둥 떠나지게 해버렸죠. 상어도 놀랐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이 다 있냐고, 인간이 맞긴 맞냐고 말해요. 그날은 상어고기 파티가 열렸고 에드워드는 술과 함께 주민들과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을 구해준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던 에드워드는 잠시 동안 이 마을에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고자 했죠.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를 따랐고 에드워드는 마을 주민들을 자식처럼 대하며 아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을에서 어떤 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시체를 보니 산짐승에 뜯어먹힌 것 같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밤에 무슨 호랑이라도 내려왔나 싶어 두려움에 떨던 이들, 에드워드도 그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다고 느꼈죠. 그 다음날에도 한 일가족이 몰살당했고 이번에도 어떤 짐승에게 뜯어먹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의 에드워드는 열이 받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짐승을 잡아 죽이리라 마음먹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경비를 서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어떤 그림자가 보였고 그곳을 쳐다보니 어떤 건장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드워드를 느끼자마자 철퇴를 날려 공격을 했죠.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 철퇴를 주먹으로 가볍게 쳐내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철퇴 공격을 가볍게 쳐내는 걸 느끼고 역시나 라는 말을 하며 바위의 호흡 공격을 날려 땅을 부셔 에드워드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는 그 부서지는 땅을 주먹으로 툭 건드렸고 그 여파가 그 남자에게 순식간에 이동해 그 남자는 땅속에 파묻히고 말았죠. 에드워드는 이 녀석은 뭔데 나를 공격하느냐고 물었고 혹시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을 죽인 게 이놈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뭔가 서로 오해가 있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은 혈귀를 사냥하는 조직 귀살대의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라고 밝혔고 이 마을에서 혈귀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견을 왔다가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엄청난 크기의 존재가 있어 혈귀인 줄 알고 공격했다고 말했죠. 태어나 자신보다 훨씬 큰 인간은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에드워드는 예전부터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팔팔한 해적들이 많았고 그들에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 자신의 가족으로 만든 경험이 아주 많았기에 교매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더니 일단 네 녀석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지. 그런데 혈귀라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혈귀에 대해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서 한 꼬마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에드워드와 교메이는 급하게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송곳니를 드러낸 한 혈귀가 인간을 잡아먹고 있었고 눈에는 하얀 이 표시가 있었죠. 그 혈귀는 그들을 보며 너네는 조금 기다려라. 이 녀석을 다 먹은 후에 니놈들을 잡아먹어주마 라고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 모습에 분노해 곧바로 뛰어가 오늘도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혈귀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목을 재생했죠.
참고로 제 가상 시나리오에서 일반 혈기가 목이 잘리고도 다시 재생한 장면이나 머리가 박살나고도 다시 재생했다는 전개를 넣었던 것에 일반 혈기들은 목이 잘리면 재생 못하고 죽는데요? 라고 하며 저한테 귀칼알못이라고 하는 댓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혈기는 일륜도로 목이 베이지 않고 일반 칼로 목이 베이거나 일반 둔기로 머리가 박살나면 머리가 다시 재생하는 설정이 원작에 있죠. 작중 초반에 유시로가 스사마루의 색시공에 의해 머리가 박살났음에도 재생을 한 게 나오고요. 또 여기서 왜 에드워드에게 목이 베었는데 어떻게 재생함? 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코멘트를 남깁니다. 어쨌든 목이 재생하자 에드워드는 꽤나 놀랐고 하연이 혈기는 케케케 그런 걸로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때 교메이 철퇴가 날아와 그 재생한 목을 박살내버렸고 그때는 그 혈기의 모든 몸이 소멸을 했죠. 에드워드가 그 모습을 보고 이건 뭐지? 하는 표정을 짓자 교메이는 태양광을 빨아들인 철로 만든 무기로 목을 잘라내거나 박살내야 소멸하는 녀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장과 혈기 그리고 12개월에 대해서 에드워드에게 설명을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우리 마을 사람들을 구해준 거냐며 감사를 전했고 둘에게 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교메이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밤새 에드워드와 이야기를 나눴고 에드워드와 꽤나 친해지게 된 교메이는 혹시 귀살 때 당신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떠냐고 물었죠. 에드워드는 그곳에서 술만 준다면 얼마든지 좋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또 술을 드시냐고 당황을 했죠. 그렇게 귀살 때 본부에 들어간 에드워드, 교메이는 주들에게 에드워드를 소개시켜줬고 모든 주들은 엄청난 에드워드의 체격에 넋을 잃었죠. 하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호탕함으로 귀살 때 주들을 사로잡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밤새 떠들면서 에드워드는 자신의 항해 이야기와 수많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염주표주를 보며 내 자식 중 혈기왕성한 불꽃 같은 녀석이 있는데 너랑 비슷한 느낌이 난다며 좋아했죠. 그렇게 밤새 친해지게 된 이들 모두가 에드워드의 인격과 성품에 반해 자신들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고 얼마든지 부르라며 그라라라라 하고 웃었습니다. 그 다음날 언제든지 내가 도울 일이 필요하면 나를 부르라고 말한 뒤 귀살대원들에게 인사하고 다시 그 해변 마을로 가게 된 흰수염. 귀살대는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게끔 귀살대 까마귀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죠. 밤 늦게야 도착하게 된 에드워드는 마을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피냄새를 맡게 되었고 황급히 뛰어가 집집마다 문을 열어보니 마을 주민들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생존자를 찾고 있던 에드워드. 그때 상처를 입고 신음하던 주민을 보게 되었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떤 괴상하게 생긴 괴물이 찾아와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방금 저쪽으로 갔으니 다른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에드워드는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로 그쪽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괴상하게 생긴 상현호 교코가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어인족인가 싶었지만 어인과는 다른 귀살대가 말한 혈귀의 느낌이 났습니다. 교코는 에드워드를 보고 엄청나게 큰 인간이로군. 이 녀석이 어제 내가 아끼던 혈귀 녀석을 죽인 녀석이냐? 라고 했죠. 에드워드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교코는 이 녀석은 몸집이 크니까 내 예술작품으로 쓰기 참 좋겠구나 라고 곧바로 뛰어와 공격을 날렸고 에드워드는 가만히 있다가 주먹으로 교코의 배를 쳤습니다. 교코는 엄청난 충격에 피를 토해내며 날아갔죠. 에드워드는 잔뜩 화가 나 인상을 찌푸리며 감히 날 따르던 인간들을 죽이다니 니놈들의 모든 것을 내가 박살내주마 라고 하며 걸어왔고 교코는 온갖 혈기술을 다 날려봤지만 에드워드의 주먹 한 방에 모든 혈기술이 다 박살나 사라졌죠. 교코는 그 위압감에 겁을 지레먹게 되었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에드워드는 땅을 주먹으로 쳐 교코가 뒷걸음질 치던 쪽에 땅을 솟아오르게 했고 교코의 퇴로를 막아버렸죠. 그리고 에드워드는 언월도로 교코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재생을 하는 교코였기에 에드워드는 교코의 머리를 잡고 몸 전체에 강한 진동을 줬죠. 그러자 세포들은 그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안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했고 모든 세포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우주의 텐겐이 오야지 이게 무슨 이라고 하며 놀랐죠. 귀살대는 흰수염이 돌아간 후에 그 해변 마을 쪽에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 앞서 퇴치한 하연이의 혈기가 주범이 아니었고 상현의 혈기가 오랫동안 그쪽을 장악해가며 인간들을 잡아먹고 있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상현이 그 말을 쉽게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고 가장 속도가 빠른 음주우지 탱겐을 불러 에드워드를 돕게끔 파견을 보낸 것이었죠. 하지만 이미 에드워드에게서 참교육을 당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 일륜도도 없이 상현급의 혈기를 소멸시켜버리다니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에드워드는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았고 탱겐을 보자 혈기라는 녀석들을 전부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탱겐은 그 위압감에 자동으로 오야지 라는 소리가 나왔고 에드워드와 함께 다시 귀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혼자서 상현의 혈기를 박살내버렸으며
귀살대 최고 전력인 교메이조차 압도적으로 바른 전투력을 보고 이분이라면 무장과의 싸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무장을 없앨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하며 뭐 아니면 도 자신의 위치를 밝혀 무장이 직접 찾아오게끔 만드는 전략을 쓰기로 했죠. 실패하면 무장에게 귀살대 전체가 몰살당하고 성공하면 무장을 퇴치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전략을 듣더니 에드워드는 그럴 필요 없다며 그 무장이란 녀석만 불러온 뒤 너네는 전투에 참가하지 말고 뒤로 빠져 있으라고 했죠. 나 혼자 그 녀석들을 전부 쓸어버리마 라고 하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 녀석들에게 지게 되더라도 너희들이 남아 힘을 키워 그 녀석들을 상대하면 될 거 아니냐고 했죠. 주들은 그것에 반발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했지만 새파랗게 젊은 녀석들은 앞날이 창창하니 빠져 있으라며 무엇이 두렵겠느냐, 난 흰수염이다 하며 소리쳤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압도당해 오야지 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일부러 혈귀들에게 귀살대 정보를 흘렸고 무자는 우부야시키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우부야시키 저택에 문을 열고 들어간 무잔. 그런데 그곳에는 우부야시키가 아닌 에드워드가 안짱다리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죠. 무자는 에드워드를 보고 저 녀석은 뭐지? 우부야시키는 어디 있나? 라고 물었고 에드워드는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다. 니놈이 무장이냐? 라고 했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무자는 나키맨을 불러 무한성으로 자신을 소환하라고 했고 같은 공간에 있던 에드워드도 함께 무한성으로 소환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무장과 함께 무한성에 빨려 들어간 뒤 곧장 무잔을 박살내버리려고 했지만 무잔은 나키맨의 혈기소를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하연의 혈기들을 몽땅 에드워드에게 보냈죠. 그 중에는 하연이 렘무, 새롭게 하연 2의 자리에 들어온 카이가쿠, 그리고 숨겨진 하연 상위권의 실력자 루이가 있었고 이들은 일제히 에드워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이런 애송이들은 수백 명이 덤벼도 아무 소용없다 라고 하며 눈에 힘을 팍 줬고 순간 엄청난 아우라가 이들을 전부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초 뒤 그들은 모두 거품을 물며 쓰러졌죠. 하연들은 폐양색 폐기에 당해 난생 처음 느껴본 기백과 공포감에 눌려 실신했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봤자 저 남자에겐 자신들의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 것이죠. 분노한 에드워드는 걸을 때마다 무한성의 진동이 일어났고 삐걱거리며 벽 여기저기가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 방에는 상현유, 다키 규타로 남매가 기다리고 있었고 오랜만에 무자님에게 호출받아 귀살대 녀석들을 포식할 수 있다기 기뻐했는데 다 늙어빠진 남자 한 명이며 불쾌했고 다키는 수많은 오비들을 날리며 그 커다란 몸뚱이를 갈갈기 찢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언월도를 공중에 휘두르자 그 풍압에 의해 오비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고 다키 역시 벽으로 날아가 처박혀 버렸죠. 그때 규타로가 순식간에 에드워드의 뒤로 접근해 낫을 휘둘렀고 이 거대한 몸뚱이로는 내 낫을 절대 피하지 못하지 하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견문색 패기로 이미 공격을 예측하고 있던 에드워드는 낫이 몸에 닿기 전 주먹으로 그 낫을 쳤고 낫과 함께 허공이 갈라지며 엄청난 충격이 규타로의 온몸을 강타했죠. 온몸이 너무 큰 충격에 의해 너덜너덜해진 규타로. 다키는 오빠! 하며 에드워드에게 달라들었고 규타로는 마지막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멍청아 도망가! 라고 했지만 이미 다키는 에드워드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가볍게 다키의 머리를 잡고 쓰러져 있는 규타로에게 집어던졌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과 함께 주먹으로 진동파를 일으켜 몸을 으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죠. 그곳에는 상현사 한텐구가 기다리고 있었고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기 위해 조야쿠텐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야쿠텐은 혈기술 무관업술을 사용해 수많은 몽룡이 튀어나왔고 일제히 에드워드를 덮쳤죠.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뒤덮인 무한성. 조야쿠텐은 해치웠나? 라고 했고 저 구석탱이에서 구경하고 있던 한텐구의 본체는 핫! 그 말은! 이라고 하자마자 에드워드를 덮친 몽룡들이 산상조각나며 부서지기 시작했고 뿌연 연기 속에서 에드워드가 유유히 걸어나왔죠. 이런 먼지를 뿌리다니 이게 늙은이에게 할 짓인가? 하며 엄청난 포스로 다가왔고 버릇없는 꼬마는 혼을 내줘야지 하며 폐양색 패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위압감에 조야쿠테는 몸이 떨려 움직일 수가 없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탱이에 숨어있던 한텐구의 본체는 당연하게도 그 패기의 몸이 짓눌려버리기 시작했죠. 한텐구는 조야쿠텐을 소환하면 대부분의 힘을 조야쿠텐에게 뺐기 때문에 한텐구의 본체는 잡혈귀나 다름없는 신체능력으로 변하고 그 신체능력으로 에드워드의 폐양색 패기에 짓눌리자 너무나도 쉽게 몸이 박살나기 시작했죠. 본체가 쉽게 당하자 조야쿠텐의 힘도 급속도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조아쿠텐 역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대로 다음 방을 향해 갔고 그곳에는 아카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곧바로 에드워드에게 돌진했고 수십 번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카자의 주먹을 엄청나게 맞은 에드워드. 하지만 아카자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에드워드는 뭐야 이게 전력이냐? 라고 했고 아카자는 자신의 주먹을 보니 주먹이 이미 망가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곧바로 주먹을 회복시켰고 저 무식하게 단단한 몸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죠. 에드워드는 무장색패기로 몸을 들렀고 아카자의 주먹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아카자에게 애송이 주먹은 이렇게 휘두르는 거다 라고 하며 뛰어가 아카자를 주먹으로 쳤고 아카자는 가드를 했지만 그대로 양팔이 부러지며 내장까지 폭파해버렸죠. 이런 미친 파괴력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으로 넋을 잃어 전의를 상실해버린 아카자. 저벅저벅 걸어오며 아카자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고 아카자는 부들거리면서 본능적으로 살해당한다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얼음 혈기술이 날아와 에드워드의 몸을 얼렸고 당연히 도마가 나타났죠. 이런 늙은이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아카자 공도 많이 약해졌군요. 그러게 저처럼 여자를 잡아먹어 힘을 키웠어야죠 하며 아카자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자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고 도마는 도대체 왜 아카자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죠. 그때 에드워드를 둘러싼 얼음에 금이 좌자작 가기 시작하며 에드워드가 나왔습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온몸이 쑤셨는데 냉찜질을 했더니 꽤나 개운하군. 도마는 당황했고 아카자는 거바하는 표정으로 도마를 바라봤죠. 도마는 그렇다면 더욱 강력한 혈기술을 보여준다며 거대한 얼음보살을 만들어내 공격했고 얼음보살은 거대한 몸으로 에드워드를 덮쳤죠. 그러자 에드워드는 불상 모양을 보니 생고크 녀석이 생각나는군. 어디 그 녀석처럼 꽤나 하는지 볼까? 하며 주먹으로 진동을 일으켜 공격했고 그 불상은 온몸이 흔들리더니 곧바로 다 부서지고 말았죠. 뭐야 그냥 얼음덩어리였나? 힘이 빠지는군 이라고 하며 여유를 부렸고 도마는 미소를 지은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대로 뛰어가 도마의 머리를 주먹으로 쳐 박살내버렸고 몸이 재생을 하자 연속으로 주먹으로 으깨버려 몸 전체를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에서 참견이 날아와 에드워드의 몸을 베었고 에드워드는 그쪽을 바라봤죠. 그곳에는 상현이의 코코시보가 포스 넘치게 서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나이도 많이 먹고 아까 술을 한바탕 마셨더니 감이 좀 둔해졌나? 저런 공격에도 맞아버리는군 하며 코코시보의 참교에 맞은 것을 봤는데 살짝 피가 나 있었습니다. 검사라. 오늘따라 그리운 검사들이 많이 떠오르는군. 늙으면 예촉에 자주 잠긴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코코시보에게 검사여 전력을 다해 덤벼보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엄청난 중압감을 주며 무한성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고 코코시보는 위축되었지만 자신의 최대 전력을 내어 달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죠. 에드워드는 검사를 상대로는 역시 무라쿠모기리로 상대해줘야겠지 라고 하며 자신의 오놀도에 패기를 담아 수직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러자 코코시보는 자신의 칼과 함께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친 풍압으로 인해 바닥이 박살났고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무한성은 나킴에 의해 조종이 되었기에 곧바로 다른 멀쩡한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아카자와 코코시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자는 에드워드의 강력한 모습을 보고 저 녀석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섰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 나키메의 혈기술을 통해 계속 무한성 내부 구조를 바꾸며 자신에게 영원토록 도달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에드워드는 무자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계속해서 내부 구조가 바뀌며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에드워드, 사내 녀석이 추잡한 짓을 하는구나 무잔 하며 양손으로 허공을 쳤고 곧이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지진의 여파는 무한성 전체를 휩쓸었고 무한성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진의 힘은 혈기술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혈기술을 푼다고 해도 이 지역 전체가 지진으로 인해 땅속으로 꺼져버릴 것만 같았죠. 나키메는 무한성의 엄청난 잔해에 깔려 몸이 찌부되어 버렸고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체력이 바닥나 있는 코코시보와 아카자 그리고 다른 혈기들도 다 무한성 잔해에 깔려 찌부가 되어버렸죠. 찌부라고 하니까 좀 단어가 카와이하게 들리지만 찌부되었다는 말은 아주 무섭고 잔인한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팔팔했던 무자는 그 잔해를 촉수로 걷어내며 일어났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하며 도망치고자 했죠.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는 귀살대 모든 주들이 있었습니다. 귀살대 주들은 아무래도 에드워드 혼자 보낸 것이 마음에 걸려 에드워드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통해 에드워드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고 찾아왔으며 엄청난 진동이 느껴져 그곳으로 달려와 보니 엄청난 자녀들이 공중에서 쏟아져 나와 있었던 것을 발견했죠. 부자는 빌어먹을 이라고 하며 촉수를 꺼내 주들을 공격했고
주들은 각자의 호흡으로 그 촉수들을 가까스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자의 힘은 대단했고 주들은 버티다가 촉수에 의해 하나둘씩 상처를 입기 시작했죠. 무자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주들이 막고 있어서 굉장히 열이 받았고 그 괴물 녀석이 나오기 전에 빠르게 주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최대한의 촉수를 끌어내 이들을 공격하려고 하던 그때 뒤에서 엄청난 크기의 무언가가 느껴졌고 감히 내 자식들을 상처 입혔겠다 라고 하며 무잔의 머리통을 잡고 진동을 주며 박살내버렸죠. 주들은 오야지 괜찮으세요? 라고 했고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걱정돼서 온 거냐? 정말 못 말리는 녀석들이군 하며 호탕하게 웃는 에드워드. 무자는 박살난 머리를 재생하며 에드워드의 눈을 피해 빤스런을 시전하려고 했지만 에드워드는 주먹으로 파동을 일으켜 부자의 몸을 압박했고 부자는 그 힘에 몸에서 피가 터져나가며 납작해져 버렸죠. 부자는 피를 매개체로 재생을 했는데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 버리자 재생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부자의 도망가지 못하도록 언월도를 부자의 몸 한가운데에 꽂아놓고 해가 떠오르길 기다렸죠. 그렇게 동이 터오르자 무자는 소멸했고 귀살대 주들은 에드워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후 에드워드는 며칠간 귀살대 주들과 술파티를 마음껏 펼친 다음 이제 이곳에서의 모험을 정리하고 내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다시 가야겠다는 말을 했죠. 주들은 너무나도 아쉬워했지만 꼭 다시 이곳에 돌아와 항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며 에드워드를 보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라라라라 하며 호탕하게 웃은 뒤 잘 지내라 내 자식들아 하며 떠났고 귀살대 주들이 바라본 에드워드의 큼직한 등장에는 흰수염 해적단의 로고가 위압감을 풍기며 이 시나리오가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귀멸칼 세관에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지로와 네즈코는 이 시나리오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는 죽으면 네즈코도 죽는 거 아님? 하며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에드워드 같은 경우 원피스 세계관 최강의 캐릭 중 한 명이기에 귀멸의 칼 세관을 전부 부셔버릴 수 있지만 성격상 먼저 난폭하게 싸움을 거는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전개를 넣었는데 종덕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흰수염편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흰수염이 귀칼 세관에 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질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